첫째, 설치하는 방법. 매트플러립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은 주피터 노트북에선 셀에 느낌표를 타이핑하시고 pip 도구를 사용해서 설치할 게 매트플러립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pip가 아니라 콘다를 사용해서 인스톨 하실 분들은 느낌표 콘다를 사용해서 인스톨 매트플러립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설치가 다 되실 겁니다. 저도 이 방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설치가 이미 된 경우는 저처럼 뜰 겁니다. 아마.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고 뜨고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세부 설치 과정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매트플러립 패키지 라이브러리 설치를 마쳤고 이 패키지를 외장 함수로서 불러와야겠죠. 그럴 땐 import를 쓴다고 했습니다. import 패키지명, 이 패키지명을 as 축약어로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npl 축약어를 쓴다는 건 매트플러립 전체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저는 이 전체를 쓰진 않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import 패키지 매트플러립 method 하위에 있는 파일 앱이란 모듈만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plt라는 축약어로 쓸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의 설치와 패키지 로딩 부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매트플러립을 사용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그래프 그리드 주요 사용되는 주로 2D, 3D 시각화 패키지, 즉 2차원, 3차원 시각화에 정말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판다스가 품고 있는 데이터 형태가 두 가지였죠.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도 플랫이라는 매트플러립의 시각화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때도 매트플러립을 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제가 통상 4단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앞에까지 한 내용이 바로 1단계인데 1단계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설치 과정을 포함하여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축약어로 쓰겠다라고 아까 임포트를 했죠. 그런 다음 만약에 2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라고 하면 2차원이면 통상 x와 y를 축으로 많이 씁니다.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 축으로 많이 쓰는데 이 x와 y에 표현할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데이터.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1, 2, 3을 x에 10, 20, 30은 y라는 값으로 넣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차원 데이터를 그릴 때 x에 해당되는 y 값이 1대1 매핑되도록 있어야 하는 게 기본적일 겁니다. 즉 x가 1일 때 y 값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2차원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통상 x와 y의 개수는 같아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개수가 같지 않은데 억지로 아무리 2차원 데이터를 그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그리고 내가 x축에는 어떤 걸 사용하고 y축에 어떤 걸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x, y 개수에 굉장히 유념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도 불러왔죠?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자, x와 y라는 입력을 받아 함수 처리 후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plt라는 축약어에서 이 모듈이 되겠죠. 모듈이라고 하면 이 하위에 있는 플랫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x, y 두 개의 인수를 입력받으면 시각화 그림을 그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실제로 시각화에 필요한 출력값들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즉 입력, 처리까지는 된 거예요. 그리고 출력된 값들도 있는데 이 값들을 실제로 우리 눈에 주피터 노트북 내에서 내 눈앞에 보여줘 라는 뜻의 명령어가 한 줄 더 있습니다. 바로 plt 모듈 하위에 show라는 함수입니다. 그럼 앞에 실행했던 출력 값들을 실제 차트로 렌더링, 그려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앞에 있는 3단계만 실행했을 때 특정 함수나 기능에 따라서는 좀 불필요한 값들이 막 출력되기도 합니다. 그런 출력 값들을 가려주고 삭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지우고 깔끔하게 그림만 보여줘 라는 뜻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예제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실제 이거는 매트플롯립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도큐멘트, 인터넷에 상존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로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내용들이 있죠. 저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이그젬플.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많은 기능들 설명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그젬플에는 선 그림, 바악 그림, 그리고 마커 그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름보다는 일단 그림만 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그림들, 이런 눈 그림도 있네요. 좀 디자인스러운 것도 있고 분포도 있고 흔히 많이 쓰이는 회귀 분석 이런 그래프도 있죠. 사인, 코사인 이런 움직이는 선들도 있고 내려갈수록 좀 더 정교한 그림들이 있죠.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도 그릴 수 있네요. 이미지, 등고선 같은 것들, 복잡한 이미지도 출력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선 알아야 될 용어가 서브 플롯, axis, figures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통계적인 내용도 그릴 수 있구나. 통계를 꼭 잘 아실 필요는 없지만 통계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시각화도 많이 있구나. 매트플롯립은 이런 것도 그려주는구나. 그리고 파이, 차트, 원형 그림,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자들 포함시킬 수 있다. 안에 표시하거나 하는 문자들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색상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모양도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스타일, 테마 이런 것도 있다. 축에 대해서도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엑시스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화 가능하다. 쇼케이스. 그리고 이런 게 현실에서 더 많이 쓰이는데 애니메이션 기능. 단순히 2차원이라고 해도 옛날처럼 정지되어 있는 2차원 말고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벤트 핸드. 그리고 프론트 3차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도 3차원 그림을 한번 그려보긴 할 겁니다. 3차원 플란 굉장히 많죠. 단순 3차원 플란 뿐만이 아니라 이걸 돌려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스케일 조정할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눈으로만 쓱 보여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예제 그림들을 그리는 방법은 어쨌거나 뭐가 되었던 이 1, 2, 3단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1, 2, 3, 4단계를 통해
방금 보셨던 예제의 그림들은 다 그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앞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왔으니 불러왔죠. 우리는 2, 3, 4단계만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XY 데이터, PLT 플롯, PLT show 이 네 가지만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1, 2, 3 X축에 1부터 3까지가 표현됐죠. Y축 10, 20, 30 10부터 30까지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 플롯이 그려지는데 PLT 플롯 XY 하면 실제로는 1, 10, 2, 20, 3, 30 세 개의 값인데 이걸 쭉 이어준 선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각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용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디테일하게 핸들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용어들이 파이썬에서 그대로 명령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림이라고 하면 피겨가 생각날 겁니다. 가장 큰 피겨.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실제 판인 거죠. 도화지 같은 개념인 거다. 백그라운드. 그 안에서 그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포지션만큼을 액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액세스 안에 그림이 하나하나씩 찍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나하나씩 그림을 쏟아내는 겁니다. 일단 이런 PLT 플롯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축이라고 하는 건 액세스와 좀 비슷한 이름인데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X축 또는 Y축 이게 엑시스입니다. 그리고 각 엑시스에는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걸 X 엑시스 라벨, Y 엑시스 라벨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눈금들이 있죠. 눈금 0, 1, 2, 3 이런 눈금도 있고 작은 눈금 0.25, 0.5, 0.75도 있습니다. 큰 눈금을 메이저 틱이라고 하고요. 메이저 틱. 작은 눈금은 마이너 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틱 자체에 라벨을 붙이고 싶다. 그럼 메이저 틱 라벨 또는 마이너 틱 라벨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 라벨 자체의 값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그림이 표시되어 있죠. 빨간색 라인 플롯이 하나 있고 파란색 라인 플롯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죠. 이건 마커라고 합니다. 표시된 것, 기호, 표시된 기호, 마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묶어서 이 세 개의 특징을 한눈에 표현하는 게 레전드입니다. 한마디로 각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주는 거예요. 레전드. 그리고 만약에 이 값들이 이 선이 곡선이다 보니까 어떤 값인지 파악하는 게 좀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메이저 틱에 대해서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죠. 점선. 이런 것들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그리드가 있음으로써 곡선이라고 해도 X축에 어디와 만나는지, Y축 어디와 만나는지가 좀 더 와닿기 때문에 이해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네모 자체를 스플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딩이 좀 많긴 한데 하나씩 기능을 따라해 보면서 이 워딩을 익히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만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자, 이 워딩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시를 먼저 보면 앞에와 동일한 코드예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PLT 라는 모듈 메서드로 하위에 있는 타이틀 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타이틀이 여기 타이틀, 용어 설명 타이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타이틀은 제목입니다.
제목과 동일한 명령어죠. 그런 다음 괄호를 쓰고 안에 타이틀로 사용할 제목을 넣어주면 아래와 같이 제목이 생성됩니다. 즉 함수로서 쉽게 제목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용어를 한 번쯤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어려운 용어들은 아니니까요. 한번 익혀놓으시면 계속 쓰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제목을 테스트 플랫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만약에 제가 한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무섭게 생긴 빨간색 워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뭔가 출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찝찝한 상태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한글을 제목으로 쓰고 싶으면 제목뿐만이 아니라 내부 내용들에서 한글을 좀 쓰고 싶으면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아나콘다 기반 그리고 파이썬 기반에서는 한글 자체가 메이저 용어가 아니에요. 메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권의 프로그램인지라 그런 것들은 바로 인식하지만 한글은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글은 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을 사용하려면 그 한글이라는 게 어떤 폰트로 출력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의 사용하시는 PC에 어떤 폰트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여기를 어떤 한글의 폰트, 뭐 예를 들어 맑은 고디 이걸 표시하고 싶다. 근데 이 언어의 표현이라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PC 입장에서도 그 폰트를 가지고 있어야 너가 출력하라고는 하는데 그 폰트가 뭔지는 알려줘야지 그걸 표현하는데 그게 없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내 PC에 어떤 폰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매트플라립 패키지 아래에 폰트 매니저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로서 여러분들의 PC에 설치된 폰트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매트플라립 하위에 있는 폰트 매니저를 그대로 임포트 했죠. 별도 축약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 하위에 있는 폰트 매니저라는 모듈이 있고 그 하위에 TTF 리스트가 있습니다. TTF 테스트 폰트 뭐 이런 뜻입니다. 테스트 폰트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출력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 폰트를 다 가지고 와서 반복문이죠. 그 폰트들의 하위에 있는 값, 네임, 이름이라는 것들을 출력해주는 값을 모아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럼 결국 요약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 PC에 설치된 텍스트 폰트, 한글 폰트의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저장했구나인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걸 좀 세세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폰트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굉장히 많이 뜨죠. PC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뜹니다. 일단 이 목록을 아셔야 하고 자,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는 맑은 고딕으로 폰트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 폰트 리스트에 있어야겠죠.
있다면, 만약에 폰트 리스트에 맑은 고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아래의 명령을 실행하렴입니다. 명령이 무엇인가 봤더니 앞에 축약어로 불러왔던 매트플란 립이 있죠. 그 하위에 있는 rc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c. rc는 사실 파라미터를 핸들링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폰트를 사용할게. 어떤 폰트? 그 폰트는 맑은 고딕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고딕이라고 제가 임의로 써놓긴 했는데 애플 고딕이 폰트 리스트에 있으면 애플 고딕을 폰트로 사용할게 라고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근데 제가 이거를 이품을 설치해 놓은 이유가 제가 핸들링하는 PC들에는 윈도우엔 맑은 고딕, 맥에는 애플 고딕이 있기 때문에 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PC에는 어떨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실행되지 않는다, 바뀌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목록을 반영하고 싶은 목록을 여기에 있는 걸로 쓰셔야 돼요. 이 목록에. 이 목록들 중에 한글 폰트가 있을 겁니다. 그 폰트 명을 여기다가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바꿔 쓰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한글 폰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있다면 나는 npl에서 그 폰트를 사용할게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레벨을 실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3개의 줄을 주석 처리를 해제하시고 설치하시고 실행하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제가 커버하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나눔 폰트를 설치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코레벨 사용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실행이 됐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설치한 후에 코레벨에서 런타임 메뉴에서 다시 시작을 한 후에 실행하시면 한글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한글을 쓰려면 여러분 PC에 어떤 한글 폰트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npl 하위 함수 rc를 통해서 폰트를 인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타이틀에 텍스트 그림이라고 한글을 쓰면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타이틀이 텍스트 그림이라고 깔끔하게 한글로 나왔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 축이나 값을 출력할 때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양수가 출력이 되지만 음수 값에 대한 값을 플롯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 값에선 음수 기호 자체가 출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실행을 해볼 겁니다. 매트플란 립의 rc 함수를 통해서 축에 만약에 유니코드가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없지만 그냥 마이너스 기호, 유니코드 마이너스 기호를 false라고 표시해 놓으면 음수 기호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도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글 인식, 음수 기호 인식은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 그냥 순서대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통상 라이브러리처럼 불러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판다스 설명 드릴 때 묶어서 실행해 버립니다. 이렇게 통상 이렇게 씁니다. 내가 가진 폰트, 한수 인식, 한글 폰트 인식, 음수 표시 인식 그냥 다 실행해 버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처럼 실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타이틀 추가를 한번 해봤고요. 한글 인식도 가능했는데 그 다음 추가한 건 레전드 추가입니다. 레전드가 뭐였죠? 여기 이렇게 내가 시각하고 있는 값이 무엇인지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름이 레전드였습니다. 그러면 plt 하위 함수에 레전드라는 함수가 있고 이름 자체는 values로 할게 내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지정값이 아니라
데이터 값 자체를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미 레전드가 지정되어 있는 값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값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하면 레전드가 추가됩니다. 만약에 레이블을 레전드로 표시하려면 레전드 내부 값은 제거해야 됩니다. 즉 지금 제가 여기서 라벨을 추가하는 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values라고 했죠. 근데 라벨을 설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plt 플랫에서 xy를 시각화하는데 이 선 자체는 라벨이 first value야 라고 라벨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라벨들이 레전드에 표시되는 겁니다. 사실 연관성을 보자면. 그런데 제가 이 레전드 내부에 values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레전드는 여전히 values가 됩니다. 이 라벨을 좀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엔 values를 비워놓고 이미 입력된 라벨들이 있어. 그걸 그대로 레전드로 표시만 해 라고 비워주면 이렇게 레전드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2개 이상의 데이터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 아까 사용한 거죠. 두 번째 x와 y입니다. 추가하고 plt 플랫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써도 됩니다. plt 플랫 xy 선 그림, plt 플랫 xy 선 그림. 라벨은 first value, second value. 제목은 텍스트 그림. 레전드는 이 라벨들을 모아서 표시. 그리고 plt 쇼를 통해 한 장에 다 표시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수도 이상이 없고 2개의 그림 표시되고 레전드에 라벨 들어가 있고 텍스트 그림이란 제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시각화도 가능하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축에 음수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가셔서 이 셀을 반드시 실행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출력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써놨네요. 위에서 혹시나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 코드를 포함해서 실행해 보시면 잘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이외에 레전드 옵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레전드에서 이 부분 추가했는데 로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위치를 lower right 아래쪽에 오른쪽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레전드 옵션은 너무 많아요.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 기능으로 제가 첨부해 놨는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레전드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어요. 뭐 핸들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탭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 자체를 이렇게 꼭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Shift 탭을 눌러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데 예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표시되죠? 어퍼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스트링으로 써도 되고 숫자로 써도 됩니다. 이런 것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로케이션 하나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색상 변경 가능합니다. 플랫에서 내가 컬러를 레드라고 해주면 두 번째 그림은 레드로 표시되고 레전드에도 이렇게 레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상표 역시 제가 링크로 넣어놨습니다. 너무 많은 색상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취향에 맞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부 함수 x라벨, y라벨의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자, x축의 라벨, y축의 라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lt 하위에 있는
x 라벨 plt 하위에 있는 y 라벨이라고 해주고 각자 이름 쓰면 됩니다. x축은 난 타임이라고 쓸게, y축은 세일즈라고 쓸게 라고 하면 이렇게 x축 제목과 y축 제목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은 선 종류입니다. 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런 선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선의 기호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선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PLT 플라인데 매개 변수로 그쵸? 함수에 사용될 키워드 아규먼트와 마찬가지죠. 인수 값은 이렇게 점선이라고 표시할까요? 점선 기호를 쓸게. 이 값은 매개 변수 라인 스타일에 넣어줘 라고 하면 라인 스타일이 점선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레전드도 표시 기호가 점선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xlim, ylim이란 함수로 x, y축이 표시될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x축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y축은 10에서 35까지 표시가 되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어는 plt 함수 내부에 xlimit, 약자인 xlim입니다. plt 하위에 ylim입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y축은 5부터 35까지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커 종류. 마커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링크를 참고해 보시고요. 바꾸는 방법만 설명드리면, 그리고 마커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같이 소개해 드리는데 비교해 보면 이렇게 추가됐네요. 이렇게 5가지의 인수값을 추가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라인 위드스, 선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걸 5라고 해줬더니 파란색 점선이 두꺼워졌죠. 그리고 제가 이 마커라고 해서 표시 기호, 별을 쓸게 라고 했더니 별이 표시됐어요. 그리고 이 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 전체에 별이 찍히는 게 아니라 값이 있는 포인트 1,10, 2,20, 3,30에만 마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마커의 크기를 늘리고 싶으면 마커 사이즈, 그리고 마커의 엣지 컬러, 가장자리에 있는 색을 레드로 바꿔봤더니 별표 표시 가장자리 부분이 레드로 바뀐 거예요. 또한 그 가장자리 마커 엣지 위드스,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도 두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할게. 그리고 마커의 페이스 컬러, 마커 가장자리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색상은 옐로우, 이렇게 반영해주면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커에 대한 기능을 반영했고 이 변경된 내용이 레전드에도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xtix, ytix로 축상의 지점, 틱이라고 부릅니다. 틱을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지금 x가 0부터 4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0.5, 1.5, 2.5, 3.5 별로 알 필요 없어. 그냥 0, 1, 2, 3, 3 알고 싶어. 근데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걸 수동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plt 하위에 xtix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틱으로 사용할 값의 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5개 쓸게. 그리고 ytix는 4개 쓸게. 5부터 35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아니라 4개만 쓸게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표시 틱 라벨 자체이기 때문에 이 xtix와 ytix의 개수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같아야 되지만 틱 표시 기호는 개수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x축의 틱과 y축의 틱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곡선은 아니긴 하지만 직선이긴 하지만 거의 이게 도대체 어느 값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그리드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plt 하위에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plt method grid 입력으로 true를 넣어주면 격자가 표시됩니다. 격자. 그렇죠? 이렇게 그리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는 이렇게 둘 다 넣지 않고 둘 다란 뜻은 x축에 맞춘 그리드, y축에 맞춘 이런 그리드 두 개가 아니라 특정 축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엑시스를 y라고 하면 y의 틱에 해당되는 그리드만 표시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축에 대한 그리드를 추가해봤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그리드도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엑시스 뿐만 아니라 어떤 색상으로 표현할까? 그 색상에 대해서는 투명도를 얼마나 줄까? 한 50%는 투명하게 해주세요. 실선으로 할까? 아니면 점선으로 할까? 라인 스타일. 두께는 얼마로 할까? 10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비슷하죠? 용어,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확장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그리드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림이 좀 특이하긴 한데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트플랫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매트플랫 립은 파이썬 표준 시각화 도구인데 PIP로 설치를 하고 임포트로 로딩한 다음에 데이터 입력, 함수 처리, 출력 끝입니다. 끝이고 이 용어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PLT 하위에 있는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옵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부 값들을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상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사용법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